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연진이라고 하고요.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또 한국 또 세계 곳곳에서 접속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음,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마치지 않고 미국에 가서 한 36년간을 살다 보니 그 전에도 이제 유학으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사 공부를 다 마치지는 못했는데 음,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일제시대에 우리 강점기 피해자들, 징용 피해자, 또 위안부 피해자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우리 피해자들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일운동으로 이어지게 돼서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을 오가면서 풀뿌리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도 될까요? 예, 화면 공유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예, 오늘의 주제는 풀뿌리 통일 운동을 위해서 통일 시대를 위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은데 25분에 마치려면은 아마 다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부지런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가 몇 년째이죠? 이렇게 한반도 가운데를 무지막지한 철조망이 막고 있는 이 시대가 1945년에 38선이 그어진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77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분단의 현실입니다. 이 분단 조국과 통일된 조국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아티스트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분단을 표시했는데 어, 색깔도 이제 굉장히 무채색인데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해골도 보이고 이런 그 정말 형제가 형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단의 한반도에서 어떻게 하면은 남북이 온전하게 화합이 돼서 하나로 통합된 나비가 많이 날아들고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이런 통일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해외에서 보는 한반도 이렇게 남북이 서로 찢어진 모습입니다. 오늘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어, 품어 안지 못하고 남과 북이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통일된 코리아의 한반도 모습을 가려면은 분단된 지 얼마 만에 이룰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통일이 언제 될까요? 통일이 언제 될 거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누가 통일을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국내에서 DMZ 평화생명동산이라는 걸 운영하시는 정성원 이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말씀은 분단된 지 3세대가 지나기 전에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세 세대가 지나게 되면은 사람이 민족이 말과 음식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말과 음식이 달라지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하나의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런 끈끈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동질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3세대 안에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몇 년쯤 통일이 돼야 될 거를 생각하세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도 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자랐는데 이렇게 통일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통일이 멀게만 느껴질까? 통일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더 다시 해석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통일을 표현할 수는 있을까?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제 줌 화면에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고 이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통일을 한번 한자로 들여다볼게요. 이 통자가 무슨 통자죠? 우리가 흔하게 쓰는 대통령 할 때 통자입니다. 예, 그래서 거스릴 통, 거느릴 통, 다스릴 통이란 통자입니다. 뭐 하나로 다스리거나 거느려서 하나로 된다는 뜻.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궁극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글자인데요. 이 통일이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평생 부르고 자랐지만 아직까지도 통일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일본식 한자를 가지고 통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의 그런 식민지 잔재의식 이런 게 완전히 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통일이 멀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 일통, 하나로 이 통은 다스릴 통 한자가 아니라 통할 통자죠. 소통할 때 통자요. 네, 하나로 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의 통일된 조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로 다 통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통일운동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통. 장하준 교수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실제로 김구 같은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지목한 그런 사학자도 있었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통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멀리 보여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을 찾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외세의 간섭 이런 거를 의식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국제 질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역발상을 많이 시도해야 할 것 같아요. divide and conquer라는 말이 여기 크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이 서로 우리를 나누어 놓고 분할하고 분할된 상태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conquer 정복해 나가는 이 divide and conquer라는 커다란 세계 전략의 일환인 것이죠. 이 서구 열강들이 19세기 또 20세기 초반까지 했었던 디바이드 앤 컨커의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한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디바이드 앤 컨커의 정책을 우리가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파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이 그림에 열쇠가 들어있어요. 이 글자를 들춰내면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고 화합할 때, 예, 그 서구 열강들의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하고 통치해 나가는 이 정책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런 역발상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반도를 한번 똑바로 세워놓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이 의식이 됩니다. 주변 국가 아주 강국들에 들려싸여서 우리의 운명이 왜 이렇게 분단 국가에 남아 있어야 할까라고 이렇게 자조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한반도를 거꾸로 놓고 본다면 어떤 모습이 느껴지세요? 네, 큰 대륙에 조그맣게 달린 아주 가여운 운명이라는 그런 약소국의 비애 같은 게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거꾸로 놓겨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해안 국가이기도 하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건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 국가와 대륙 국가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천혜적인 위치에 있다. 네, 이 위치를 잘 활용하면은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 2차 대전 때 승전국들이 회의 자료로 활용했던 건데요. 어떤 나라가 네, 그 2차 대전의 승전국에 의해서 4개로 분할이 되는, 4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패전의 책임이 있는, 전쟁을 일으킨 침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일본이 어, 분할됐어야 됐는데 일본이 아닌 엉뚱하게 한반도가 분단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분단은 부당하다. 일본이 이렇게 분단이 됐어야 됐는데 한국이 분단이 된 거는 부당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일운동 하기 전에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위한 운동을 했다고 소개 잠깐 드렸었는데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2000년도 초반에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우리 징용 피해자들이 징용시킨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열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본 기업들, 미쯔비시, 미쯔이 같은 이런 기업들을 소송하고 또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 앞에 계신 분이 황금주 할머니인데요. 이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로 살아계신 많은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정에서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보상 소송도 제소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에서 제가 이제 활동가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 많이 오가게 돼요. 미국에서 이제 이런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리고 각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965년에 한일협정이 있었는데 그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한국인은 이제 더 이상 피해 보상을 제소할 수 없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국제법 학자의 의견을 받아서 낸다든가 이렇게 한국에서 각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을 엮어내는 그런 일을 제가 2000년 초반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베리 피셔 변호사라고 세계적인 인권 변호사님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박해나 피해를 입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999년에 어마무시한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최종 소송에서 마지막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세계적인 베리피셔 변호사님이 이 소송에 동참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소송, 또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을 제소를 했는데요. 그 소송의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런 소송을 반대하는 거는 당연한데 미 국무부의 입장이 유대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대인 피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반면에 우리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는 우리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인 피해자들도 많았었는데요.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미 국무부가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1905년에 일본과 미국이 조선과 필리핀을 서로 상대방 국가가 취하도록 그냥 암묵적인 합의를 해준 그 카츠라 테프트 밀약에서와 같이 우리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나 이런 것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에서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그 방향을 이제 통일운동으로 하기 전에 2005년에 그 일본이 고이즈미 수상과 미국의 아델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요. 일본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부시 대통령이 일본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여론들이 목소리가 좀 아직 잠긴 것 같아요. 시차 때문에. 네, 세계 여론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이런 세계적인 지도국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국이 이렇게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여론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중국계 활동가들과 또 저는 이제 제가 이끌던 이런 자체가 바른 역사를 위한 정의연대였는데 중국계와 한국계가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본이 2차 대전 당시에 저지른 여러 가지 전쟁 범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세계적인 지도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인터넷으로 한 서명운동이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종이 서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래도 전 세계 한 10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한 달 반 만에 한 4,200만 명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명의 결과를 그 당시에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흑인 코피 아난 기억나시죠? 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실에 5개국 대표가 갖다 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인터넷으로 뭔가 우리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세계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인터넷 서명 운동을 위해서 세계 여론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여론이 처음에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국무장관도 일본에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세계 여론이 너무나 들끓어서 반대가 심해서 안 되겠다. 다음으로 좀 미루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일을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분단 시대를 끝내고 통일로 가는데도 어떤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을 상대로 한 역사 운동을 설명해 드린 것이 역사 운동과 통일 운동을 결합해 나가면은 통일 운동의 지평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점은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한국의 통일운동이 다른 시민운동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분야가 좁게 느껴지고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면은 역사운동과 통일운동을 결합해 나가면은 훨씬 더 통일운동의 지평선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재외 동포들의 재외 한인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남한은 파란색으로 인식이 되고 북한은 빨간색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 빨간과 파랑을 조화롭게 섞어서 보라색을 내는 역할을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해야 되겠다. 남과 북의 장점을 혼합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저희 단체인 액션 원 코리아를 만들 때, 이거는 실제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견우직녀도입니다. 이 왼쪽에 견우지상이라고 써 있고요. 이 오른쪽에 직녀지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오작교를 까치와 까마귀들이 날아가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까치와 까마귀의 역할을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풀뿌리 통일운동이 저희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지금 한 시간이 얼마나 돼 있죠? 아직 시간 괜찮은가요? 네, 5분. 네, 이 그림은 2005년도에 제가 일본 과거사 문제로 북에 갔을 때 단군 만화 이야기가 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호랑이와 범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환웅한테 가서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이제 쑥과 마늘을 먹어라. 그러니까 호랑이는 진짜 못 참고 한 달을 못 참고 뛰쳐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곰은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을 다 맞춰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인 웅녀가 되는데 이 단군 신화의 곰과 범 이야기는 환웅이 거느린 종족 밑에 곰과 범을 숭배한 종족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곰씨족 족장의 딸이 환웅과 결혼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것이 북의 아이들이 보는 역사 만화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동질성 역사에 기반을 두고 회복을 한다면은 우리가 더 남과 북의 문화적인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 운동이 자연스럽게 통일운동의 기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그림이죠. 우리 자신이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무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자신이 이 고구려 무사가 돼서 시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 다 지나서 이렇게 현대로 왔어요.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전 세계가 이미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왔는데도 남과 북은 철조망에 이렇게 막혀서 서로 오가지를 못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고구려 무사인 나 자신이 어떠한 점을 느낄까? 우리 남한의 현실을 보면은 아직 우리의 고유한 좋은 장점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바른생활 책에서 한국인의 장점이 은근과 끈기, 공동체 정신, 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이런 정신을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한국에서는 많이 잃어버린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시대로 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전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현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것을 이겨내려는 그런 정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미국의 헌법 정신도 잘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3대 정신은 무엇일까? 통일 코리아의 3대 정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미리 해 나가면서 통일시대의 비전을 찾아가는 그런 운동이 풀뿌리 통일운동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체 이름이 액션 원 코리아인데요. 이 액션은 실천과 행동 이런 뜻도 되지만 영화를 찍을 때 이렇게 짝대기가 신호를 하면은 영화 촬영이 시작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풀뿌리 시민이 통일이라는 드라마의 주역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시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남과 북의 장점을 결합한 보라색 만들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남과 북의 장점을 우리 해외동포 시각에서 결합을 해서 평화라는 글씨를 세계 각국 30어로 한반도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깃발이나 보자기 이런 형태로 일상생활 속에 통일 캠페인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이 종이 대신
이렇게 보자기로 선물을 포장을 하면은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펴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평화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진 이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반면에 종이 쓰레기를 엄청나게 줄여서 통일 코리아 캠페인이 지구를 구하는 캠페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은 우리가 지구촌에 주는 선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는 2013년에 LA와 서울에서 국내 해외가 함께하는 통일 염원을 결집해 나가는 풀뿌리 운동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통일운동을 통해서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자. 또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운동을 통해서 통일의 지평을 넓혀나가자. 또 해외 동포가 남북을 잇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나가자. 지구촌이 공감하는 통일 비전을 만들어 가자인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OK 원 코리아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원 코리아 약자가 OK입니다. OK는 좋다라는 뜻이고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OK 원 코리아 이 사인만 해도 통일 코리아를 지지하고 염원하는 캠페인이다. 네, 이런 것을 지구촌과 함께 하자라는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연극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방북 활동가, 해외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더 이렇게 해외 활동가들의 방북 강연을 줌으로 들어서 활성화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미동포 방북단을 결성해서 북에 가서 이렇게 이 두 분은 화가인데요. 저 주체 사상탑이 보이는 대동강변을 이렇게 큰 천에 수묵화로 그려서 북한의 자연을 많이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이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05년에 아까 말씀드린 가츠라 태프트 밀약이 있었죠. 미국과 일본이 조선과 필리핀을 각자 침략하도록 봐준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120년이 흐르면 2025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한반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남았죠. 이 3년 동안을 우리가 통일 비전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풀뿌리 통일운동은 내 자신이 통일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와 통일을 연관 지어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사회운동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통일은 무엇인지,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떠한 가치가 존중되는 나라인지, 또 통일이 되면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러한 적극적인 상상력이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역을 우리 스스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연진 풀뿌리 통일운동 AOK 상임 대표님에게 우리가 원 코리아, 오케이 코리아 이거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긴 강연이었습니다만 우리가 통일 기록이 로창현 기자의 모습도 아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로창현 기자의 이 그 방북 체험담을 우리가 생생하게 여기서 보기도 했는데 정연진 대표님 오래 얘기하는데도 오디오 비주얼 해가지고 쏙쏙쏙 빨려 들어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갔나라고 할 만큼 제가 중단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제가 김순상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우리 정현진 선생님 요 하신 모든 비디오는 우리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특히 저 갤럭시 A42 5G 우리 6.15 공동실천 대표부 뉴욕 대표부 사무총장이신 우리 박병찬 선생님 계시고 김순선 선생님 계신데 우선은 이분들에게 뉴저지에서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오셨는데 먼저 말씀을 먼저 김순상 선생님 마이크 켜내셨는데 한마디 우리 아둘람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통일운동도 하고 딴 일도 하고 그렇게 네, 예. 우리 뉴저지에 오시면 모든 민주화 투사는 김순상 선생님
댁에서 무료 숙식이 가능하다. 요거 정연진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도 바로 한 주 전에 여기서 주로 계셨다. 네. 그리고 우리 박병찬 6.15 공동실천 운동본부 뉴욕 지부 우리 사무총장이신데요. 한 말씀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아둘람에 한 2년 전에 한 번 들어오셨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얼굴은 저도 오늘 처음 뵈니까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히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드는 생각은 통일운동에도 아들남 공동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돕고 발전할 수 있는 양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병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는 아마 굉장히 혼날 말입니다만은 아주 이게 왜소한 여자 이랬다가는 혼나죠. 그러나 여러분, 고구려 여인의 기상이 느껴지는 정연진 대표님의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네, 저도 뭐 대단한 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대단한 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분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네, 말씀하실 분 누구시죠? 예, 우리 신성남 형제님, 저기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정현진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통일에 대한 그 방법론, 이런 건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다른 분들에게 이제 그건 넘기고, 정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 후에 우리 국가가 가야 할 모습, 그러니까 통일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강조했듯이 그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을 찾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단된 조국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정체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정체성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익 인간 같은 사상도 우리가 21세기에 더 맞게 구체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한다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롭게 하는 것인지, 그런 홍익 사상에 대해서 21세기에 적합하게 또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정치적인 거를 뛰어넘는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여러분의 느낌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질문 또는 감사의 말씀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둘람에서 사실은 우리 최요한 우리 북한학 박사 학위를 곧 받으실 분,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북한학 박사 학위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논문을 써야 되죠. 그래서 통일은 저한테 논문이다. 논문이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논문 때문에 난리가 났죠. 가짜 논문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테스트하세요. 그럼 학위 잘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멤버도 유지하면 된다는데. 정현주 선생님께 앞으로 저 논문 쓰는데 메일 justice815@gmail.com으로 궁금한 거 좀 보내드리고 네.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요, 네. 지금 북한학을 전공하고 논문 쓰고 준비한 사람들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난 4월 27일 날 정대일 박사, 그러니까 이제 북한학자가 자료를 홀라당 다 국정원이 뺏어갔어요. 네. 뺏어가고 그거를 학술 자료가 아니라
이적 표현물이다라고 해서 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났는데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청계광장에서 모여서 또 투쟁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국가보안법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대일 박사 같이 정대일 박사는 이제 주체 사상으로 박사 논문을 써서 우리나라 최초의 주체 사상 박사 학위를 받으신 연구자인데, 이 연구자를 압수수색을 국정원이 한 50명이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아놓은 연구 자료를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앞뒤가 손발이 안 맞는 게, 김일성 주석이 쓴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런 회고록이 얼마 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해도 된다는 그 허락을 한국의 사법부가 재판을 해서 이렇게 판매해도 좋다고 사법부가 허락을 했는데도 국정원이 이걸 그 정대일 박사가 있는 단체에서 그 책을 판매하려고 한 2트럭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싹 다 압수해 갔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통일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대북 사업을 하던 분도 나중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윤석열 이후에 이렇게 막 검찰공화국을 하면서 시퍼런 칼날을 막 시민들한테 들이대는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도 저희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에서 150개 단체가 같이 합동이 돼가지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원 형제님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성남시 이제 민주평통 성남시 협의회에서 청년문화위원장을 맡고 그 교단적으로는 NCC라 교회협의회에서 이제 화통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지 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협의회에서 그 설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회의 마치고. 근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3개를 고르시오. 뭐 이렇게 예, 설문이 나와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마음에 안 드는 거 3개 고르라면 고를 수 있겠어요. 예, 담대한 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제 6월 달에 성남시 6.15 본부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토론회를 가가지고 청년과 평화라는 주제로 이제 발제를 했는데 그 발제를 하면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특히 요즘 청년들이 과거에 저희 때만 해도 약간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있었고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진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거대 담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도 분석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정 선생님께서는 청년들이 좀 더 공감대를 확산하고 확대하면서 평화운동, 통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어떤 구상이라든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배우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학교에서 안 가르쳤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뭐 통일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청년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데모만 해도 다 취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통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은 이러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 그 일자리도 많이 생겨. 군대를 갈 필요도 없어. 군대를 원하는 사람만 가면 돼.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는 이런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줄 때, 우리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정권 때 통일세라는 것이
굉장히 정부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려면 뭐 비용이 얼마큼 들고 국민의 부담이 얼마가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청년들이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이 되면 그럼 내 주머니에서 더 뭐가 나와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되었다는 것을 짚어줘야 돼요. 이명박 정부가 산출한 통일 비용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했을 때를 가정하는 비용입니다. 흡수 통일은 어느 한쪽이 한쪽 흡수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요. 6.15 공동선언에서 내놓은 것처럼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단계적으로 통일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가정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 또 다른 분, 네, 우리 지성수. 예, 맞습니다. 예, 들리나요? 예, 마이크를 받고. 지금 우리 정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아주 리얼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 교수니까 얘기를 해보면, 자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실질적인 거,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AOK에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아주 피부에 닿게, 리얼하게. 그래서 통일운동이 어떤 거대 담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구체적이고, 피부에 닿는 이런 쪽으로,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될 아주 절실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예. 네, 우리 곽영관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통일에 관심을 두면서 사실은 이제 점진적인 통일을 생각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3통이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마지막에 통일이 된다. 3통에서도 이제 통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통신, 통행,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그걸 기다렸다가는 너무 하세월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이제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정연진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단계적인 통일을 믿는 사람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분단 체제에서 북한과 남한의 국가나 체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남북이 합쳐지는 그런 통일은 너무나 큰 혼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남북이 서로 왕래하고 관광도 가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족이나 친척들 만날 수 있고 그런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계적인 통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차 서로가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는지 남한은 북한에 있는 사람을 북한은 남한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뭐 잡지나 서적이나 방송 같은 거를 보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가 기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최근에 좀 희소식은 통일TV라는 것이 케이블 채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천교 기자라고 이제 미국에 있던 기자분인데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방송물을 한국의 위성이 아니라 케이블 TV로 송신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렵게 받았어요. 그래서 통일TV가 개국을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소식이라든가 또 통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가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통일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해외인이나 한인들도 통일TV를 통해서 통일에 관련된 자기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보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분단 체제에서 남한이나 북한
또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눠진 거는 우리 백성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도기적인 체제다. 분단은 과도기적인 체제고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우리의 역사의 흐름이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통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통일 시대를 정말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크게 통일의 시간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저지에 오셔가지고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많은 강연을 해주셨어요. 우리 정현진 대표님께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니까 요거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1969년 6월 9일 경향신문 7면 사회 기사인데요. 크레파스를 만드는 사람이 크레파스 이름을 피카소라고 했는데요. 한국 서울시 검공안부 검사는 불란서 화가 피카소를 찬양하나 그의 이름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방공법 4조 1항 위반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차로 크레파스 제조업자 삼중화학 대표 박종원 씨를 방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코미디언 곽규석 씨가 사회를 보면서 어느 그림을 보고 피카소 작품처럼 훌륭하다라고 말해서 이 사람도 지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실제로 기사인데요. 방공법이 사실 이 국가보안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면모다. 그리고 우리 정현진 대표님께서 국가보안법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 독립투사들을 투옥하고 색출해 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 모체로 되어서 보안법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AOK에서 국가보안법 아까 말씀 못 하셨는데 한번 살짝 더 어떤 구체적인 운동을 하고 계신지 살짝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 위헌 심리가 9월 15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국내나 해외에서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 의견서를 낼 경우에는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이 굉장히 긴장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좋은 게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그중에 6명이 진보적인 성향이신데요. 내년 초에 2명이 갈린답니다. 그러면은 윤 정권이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람들로 갈리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성향을 볼 때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 의견서를 많이 내주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데 제 이메일로 해외 의견서를 내고 싶다고 좀 해주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문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예문에다가 이름만 이렇게 넣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네, 제 이메일 다시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의 문영훈 형제님 마이크 그거를 정영민 목사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문영훈 형제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제 이 통일운동이 국내의 여론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국외의 그 주변국의 그 시선도 있잖아요. 중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든지 아니면 일본도 우리나라 통일을 적극적으로 그 막는 그러한 위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에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쪽에도 좀 연구가 좀 진행된 거 있나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안테나를 안 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일본에 사시는 동포들 또 중국에 사시는 동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해외 동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은
미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 결코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를 많이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풀뿌리 통일운동이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통일 강의가 그런 뭐 중국이 어떻게 한다, 뭐 미국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주변 강국의 움직임에만 너무 우리가 주시를 하게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주변 강국의 입장이 어땠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풀뿌리 민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통일 시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도 그 동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간인들 의식 구조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지금은 모든 게 정치력으로 나타나잖아요. 나라별로 그러한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도 좀 연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게 사실 뉴욕, 뉴저지 지역 간담회에서 하셔야 될 이 PPT 프로젝션 여기 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에서 다 준비해서 오셨는데 정작 뉴저지에서는 우리 이렇게 잘 만들어진 PPT를 보지 못하고 거기 그 대형 TV가 깨져가지고 화면을 못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둘람에서 아낌없이 준비하신 좋은 PPT 자료와 함께 통일 시대를 위한 변화, 무엇을 함께 해야 할까라는 강연을 해주신 우리 정연진 풀뿌리 통일운동 AOK 상임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보다는 요거 좋습니다. 요거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공식적인 거는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 뒤풀이 담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11시 3분인데 우리가 10분에 시작했는데 50분 만에 이렇게 알찬 우리 휴먼 라이브러리 이거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휴먼 라이브러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박선배 형제님 성함이 저분은 선배예요. 그래서 후배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인데 이분께서 잘 우리 영상 처리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우리 정연진 대표님께서 얼마든지 퍼날르시면서 자료로 쓰시면 될 것